우리 당이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늘상 제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오늘도 저희가 이제 비리 진상조사단 출범을 했는데요. 오늘 심우정 자녀 취업특혜 의혹 진상조사단 네, 진상조사단 출범을 하면서 단장을 또 맡으셨고 예. 의원님께서 의원님들 모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조국 때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검찰은 반출을 해봐라. 그리고 심우정이라는 이름 대신에 그 앞에 과거에 문재인, 조국을 넣고 그 자녀 이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검찰은 반출을 한번 해봐라.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도 그렇고 네. 그 아들과 관련된 채용 건으로 거의 나라가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던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의 그 딸 건에 대해서도 예. 검찰이 뭐 수십 명의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의 압수수색을 뭐 얼마나 했는지도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고요. 뭐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탈탈 털듯이 해서 네. 그 경력이든 뭐든 관련한 것들을 이렇게 했었었죠. 입시와 관련해서. 그래서 다들 그 얘기들을 하세요. 네. 왜 검찰의 잣대는 이번은 또 이렇게 유연하고 아예 잣대를 대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수처에도 뭐 고발을 진행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마 권익위에도 왜냐하면 그 채용과 관련한 매뉴얼을 만든 기관이니까 니네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권익위. 행정기관이 뭐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제대로 조사를 해라라고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고 보고요. 심각하다.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 진상조사단까지 구성을 했다는 것은 이거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걸 또 진상을 규명을 꼭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심 총장 딸이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을 다닐 때 네. 국제학 연구소 소장이 지금 현재 주일 대사로 나가 있는 박철희 맞아요. 대사였었고 그 기간이 겹칩니다. 그리고 박철희 대사가 국립외교원 원장일 때 네. 국립외교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취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박철희 주일 대사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의혹이 안 생길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한번 국립외교원은 어쨌든 외교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인사정보와 관련한 것들이 공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력을 써냈는데 그 경력의 제일 첫 번째에 국립외교원 근무 경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주 10년 전에 근무한 게 아니라 바로 지난해 네. 근무를 해서 11월 말에 끝이 났네. 그럴 것 같으면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른다. 그러니까 뭐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랬다 하더라도 그 채용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지난해 말까지 여기 근무했었네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이게 어땠어요라고 하는 얘기도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어떤 그러면 사람이에요? 이렇게. 누군지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외교부에 저희가 근무하셨던 의원님들, 외통위 의원님들 중에 있죠. 몇 분이 계시는데 예. 몰랐을 수가 없다. 일단 국립외교원에서는 채용이 되고 나서는 알았을 거고 왜냐하면 신원조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2024년 초에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 네. 알았을 것이고 퇴직을 해도 그 인사 자료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시 외교부에 다시 재취업을 한다라고 들어왔을 경우에 이걸 모를 수가 없다. 네. 모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 알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단장으로서 이제 이 단을 진상조사단을 이끄실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 또 어떤 행동을 하실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3가지 분야로 예. 좀 나누어서 각 상임위별 의원님들 좀 모셨습니다. 뭐 정무위도 모시고 법사위도 모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위도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그 심우정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한번 언급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채용과 관련해서도 국립외교원에 당시 박철희 외교원장 있는데 이거 알고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살짝 언급이 됐었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사실은 채용 서류 자체가
부적격자인데 예. 된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아하. 그리고 이 딸이 흔히 말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 햇살론. 예, 햇살론과 관련한 예.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냐. 부모가 이렇게 자산가인데 아무리 독립세대를 유지하고 있고 네. 독립세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예. 엄마로부터 돈을 3억 5천을 빌려서 그걸로 전세를 산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빌렸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 서민은 이거를 정말 이 돈 얼마 몇백만 원이라도 급해서 그 막 매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 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나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아들의 경우에는 문과생인데 이과생에게 어. 주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조민을 생각해 보면 장학금 받은 걸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이것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채용과 관련한 것들을 체크를 하다 보니 이게 채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게 아닌가. 대출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네, 그리고 상황들.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과연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네. 누구든지 이거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혹도 샅샅이 좀 파헤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 세 가지 분야. 예, 서민금융 대출과 관련해서 네. 특혜를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것하고, 네. 또 하나는 또 딸에 대한 그 채용과 관련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분야 정도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금 집중 조사를 들어갈 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혜 채용 의혹뿐만이 아니고 이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라든가 불거져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따져본다면은 더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그런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될 때 이게 우연인가라고 했는데 우연인가? 외교부에 또 이렇게 뭔가가 바꾸어지면서까지 응시 자격을 변경해서까지 네. 경력이 안 되는 걸 인정하면서까지 채용이 되는 것을 보고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채용과 관련해서 했는데 네. 채용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가 이미 제기된 걸 보니까 이거는 너무 많은 우연이 또는 뭐 천우신조의 기회, 하늘이 주신 기회가 이렇게 이 가족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이걸 누가 과연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왜 그랬을까? 왜 공정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가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고발해서 이제 수사 기관도 뭐 들여다 보겠지만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검찰의 행태나 뭐 공수처도 마찬가지지만 수사 기관이 뭐 적극성을 이렇게 안 띠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네. 민주당 당에서 어떤 걸 파헤치고 제보받아서 알려주면 그때 뭘 한다거나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역할이 뭐 중요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단장님 역할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예. 뭐 저희 오늘 그 뭐 단장도 단장이지만 단원들이 아주 그 의지가 충만하시고요. 예. 그래서 그 우리 19분 정도 청년들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9명 중에 9명 정도가 7명 정도가 청년의 대상이 되는 의원님과 뭐 네. 광역의원, 기초의원 그리고 대학생위원장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청년들의 울분이 굉장히 좀 크기도 하고 지금 일자리를 못 찾고 해서 그냥 쉬거나 구직 활동을 하면서 쉬거나 또는 재취업을 네. 하기 위해서 쉬거나 하시는 분들이 1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왜 좋은 일들은 특정인의 가족에게만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보면 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아니하게 네. 세상을 좀 더 투명하고 맑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네. 저희가 저희 법률위원회와 그래서 저희가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예. 저희 당에서 별도로 별도로.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음. 가능성도 있다. 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단 진상조사단 차원에서도 민주당 차원에서 여러 이제 자료를 또 취합하고 여러 정황들을 아마 또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더 이제 파헤쳐야 된다.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상조사단의 입장이 또 나올 것이다. 이거 좀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네. 조금 뭐 힌트라 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신다면요. 그 저희는 네. 흔히 말한 약간 뭐 저희는 이제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해명 자료, 뭐 브리핑 자료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관례적으로 했다. 관례적으로 해왔다. 예. 그다음에 그런 사례가 여러 건이 더 있다. 그러니까 음. 뭐 응시 자격 요건을 바꾸거나 네. 한 사례들이 있다. 예. 그럼 기자들이 그러면 그런 사례가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사례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조금 더 네. 집중적으로 지금 파고 있는 것이 있고요. 예. 그 결과가 아마 오늘 정도 중으로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정리가 그게 맞는지. 네, 그렇습니다. 사례들이 얼마나 사례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지 예. 그다음에 석사 그러니까 학위를 취득 네. 예정자를 인정해서 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번에 저희에게 얘기하기는 한 8건 정도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 그 8건도 그럼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21년 그 이 국립외교원에 새롭게 만들어진 네. 그 건 이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꼼꼼하게 하나하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네요. 그렇다고 예. 하면 외교부는 그 외교부가 했던 그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해명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수사의 필요성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내일 오전 중에라도 정리가 되면 기자회견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마이TV가 기자회견 현장 또 함께 하면서 생방송으로 우리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뭐 가감 없이 편집 없이 다 볼 수 있게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바쁘신데 하나 정말 이 누구나 한번 들으면 이게 문제구나 알 수 있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네. 이걸 좀 파헤치고 나중에 딱 정리가 되고 이러면 또 나오셔서 보고 대회라고 할까요? 보고하는 자리까지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지금 윤석열 선고를 기다리면서 네.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또 잠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꼭 못다한 말씀 있다면 듣고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4월 4일 정도가 될 것 음, 같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늦추는 시기로 봐도 11일보다는 4월 4일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냐. 네. 아무리 늦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께서 그 많은 염원들과 울분과 분노를 광장으로 쏟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8대0 인용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미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퍼런스라고 하죠. 레퍼런스. 이게 뭐 한 20년 전 사건이 아니고 8년 전쯤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위반했죠. 음, 헌법과 법률을 이번 사건이 네. 중대하냐? 중대하죠. 그럼요. 헌법소의 의지가 있냐? 없죠. 없죠. 예. 음, 뭐 이건 너무 볼 필요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예. 당시와 비교를 해도 그 사건과 이번 사건은 한 100만 배쯤 차이가 납니다. 중요성으로 보면. 그래서 네. 8대0으로 파면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간에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의가 바로 서는 결과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다만 4월 4일 11시 주문이 나오기 그 전까지 네.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힘을 내고 깨어 있고 또 외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